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오재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해충돌 문제입니다. 이해상충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 이해충돌은 Conflict of Interest의 우리말 표현이며 이 강의에서는 이해충돌이라는 단어로 통일하여 사용하겠습니다. 이해충돌은 제3자가 보기에 연구자의 연구 및 교육활동이 본연의 목적이 아닌 다른 이해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법령에서는 공적 업무 수행에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직무 수행이 저해되는 상황을 일컫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지식, 진리 추구 등 연구자의 연구 및 교육활동의 본연의 목적이 경제적 이익, 인간관계, 직무, 인연, 신념, 종교, 지적 성향 등 다른 이해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예를 들면 의학 연구에서는 의사와 연구자의 이해, 관심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학 연구의 연구자로서 1차적 목적은 새로운 지식을 산출하는 것이나 이 목적이 개별 연구 대상자인 환자의 권리나 이익과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 충돌은 연구 논문의 출간 과정에서 전문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논문의 저자, 심사자, 그리고 편집인들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복지 또는 연구의 진실성과 같은 1차적인 이해가 재정적 이익과 같은 2차적인 이해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 이는 저자뿐 아니라 논문 심사자와 편집인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구나 교육 활동에 있어서 이해관계는 항상 존재하는데 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관계가 연구나 교육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는 이해충돌로 이어지는 경우 연구의 진실성 문제, 인간 대상자 보호 문제, 건전한 연구 문화 저해의 문제, 학문 연구의 신뢰 문제, 후속 세대의 양성 문제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해 충돌은 크게는 재정적, 인적 충돌, 직무상 충돌, 그리고 지적 이해 충돌 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재정적 이해 충돌이란 연구 및 교육 활동과 관련하여 연구자에게 금전적인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재정적 이해 충돌은 연구 및 교육 활동의 최종 소비자인 일반 국민이 가장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이해 충돌 유형이므로 우선적으로 예방 및 관리하여야 합니다. A기관은 B연구기관의 연구 협약을 통하여 5천만 원을 지원하고 C연구자를 통해 특정 연구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돈을 주고 연구를 의뢰한 순간 A기관과 연구자 C 사이에는 이해관계가 발생하였으므로 이해충돌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연구자 C가 연구를 진실되게 수행하였다면 이해관계는 있으나 이해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자 C가 A기관에 유리하도록 편향적으로 연구를 수행했다면 실질적인 이해충돌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거나 축소하거나 회피하여야 합니다. 인적 이해충돌은 연구 및 교육과 관련하여 연구자의 개인적인 친분이나 갈등 등의 사적인 이해관계가 연구 기회, 수행, 평가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연구 기회, 자원, 업적 평가 등이 불공정하게 분배됨으로써 연구 의지를 저해하고 연구 수행 또는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제2대학에 재직 중인 C 교수의 딸 H양이 같은 과 박사과정에 입학했습니다. 이 경우 C 교수와 딸 H양 사이에는 인적 이해관계가 있으며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해관계가 있으나 이해충돌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만 만약 둘 사이에
지도교수, 지도학생의 관계가 성립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이해 충돌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는 C 교수는 애치양의 지도교수 또는 지도위원 등 공적인 역할을 맡지 않아야 하며 애치양이 수강하는 과목의 경우에도 다른 교수의 강의와 평가에 관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교수가 자신의 자녀를 교육하는 활동 자체는 이해 충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적 처리, 논문 지도, 연구 기회 부여 등에서 제3자가 보기에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업무에서는 스스로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구자의 가족 또는 친밀한 관계란 무엇일까요? 법에서 정의하는 연구자의 가족이란 민법에 따른 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를 일컫는 것이며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라면 직계혈족의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가족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반면 친밀한 관계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과 사제지간, 동문, 선후배, 전현직 직장 동료, 연인, 동양 등을 포함하여 제3자가 보기에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관계를 말합니다. 직무상 이해 충돌은 연구자가 여러 기관에서 여러 역할을 수행하면서 업무의 우선순위를 혼동하는 경우로 연구자가 소속 기관에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소속 기관 본연의 목적인 연구와 교육 활동에 저해가 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지적 이해 충돌은 특정 연구 분야나 이론적 확신, 종교적, 철학적, 도덕적 신념 등으로 인해 과학적 견해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심사, 평가 등의 편향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로 이는 다양한 견해와 사고, 생각 등이 공존을 통해 학문의 발전을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이론, 편향된 사고 등에 매몰되어서 다른 견해나 사고의 가치를 제한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술지 심사 등에 있어 심사자 개인의 이론적 편향이나 학문적 신념, 이해, 입장 등과 반대되는 경쟁하는 연구 논문을 심사하게 되는 경우 또는 연구자 본인이 신뢰하는 이론 또는 어떤 사상에 부합하도록 연구를 편향적으로 수행하고 연구 결과를 위변조, 왜곡되게 기술하거나 해석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개인만 이해 충돌을 겪는 것이 아니라 학회를 포함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서도 이해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관의 이해 충돌은 기관 자체의 재정적 이득이 걸려 있거나 혹은 의사 결정권을 가진 고위 간부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의과대학이나 교육병원이 특정 기업의 지분을 소유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을 때 혹은 특정 기업으로부터 연구비나 후원금을 받을 때 이해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해당 기관이 그 특정 기업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연구의 기관의 정책을 바꾸거나 소속 연구자들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의사결정권을 가진 고위 간부가 특정 기업을 소유하거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해당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을 때 역시 이해 충돌의 가능성이 있는데 해당 기관의 관련 정책을 그 기업의 목적에 맞는 방향으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학회가 제약회사 등의 후원을 받아 표준 임상 진료 지침과 같은 것을 개발한다면 역시 이해 충돌의 가능성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학회는 학술지를 출간합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학술지는 학회에서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술지 출간과 관련하여 학회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논문 출간과 관련된 편집인, 심사자, 저자들을 포함하여 재정적, 인적, 직무상, 지적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례를 보겠습니다. 명백한 이해 충돌이 있는 하지만 이를 공개한 논문이 투고되었습니다. 이해관계의 쟁점은 이 논문이 의료기기 회사의 서비스 평가와 관련 있는 내용인데 논문의 저자가 이 의료기기 회사의 직원과
그 회사의 대표이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학술지를 소유한 학회장이 이 논문의 저자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자들은 이들의 이해관계에 대하여 이미 게시하였는데 이 논문을 출간하려는 편집인은 저자들에게 적절한 이해상충, 이해충돌 게시뿐 아니라 논문의 고찰 부분에서도 제한점으로 해당 내용을 기술하도록 요청해야 할까요? 글쎄요, 이해충돌란에 학술지를 소유한 학회장이 저자라는 사실을 밝히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저자에는 회사 직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부분은 이미 저자 소속란에 이미 적혀 있으므로 별도로 밝힐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경우 편집인 또는 편집이사가 학회장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경우라면 어떨까요? 편집인은 학술지 내용을 결정하는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편집권 독립이란 편집인이 학술지의 편집 내용과 관련되는 완전한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학술지 발행인인 학회 또는 학회의 이사회 등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학술지에 포함되는 개별 논문의 평가, 선정, 편집 등에 영향을 끼치지 말아야 합니다. 편집인은 연구의 내용과 학술지 독자의 안목으로 논문을 선정해야 하며 학술지의 상업성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편집인의 특정 연구 분야나 이론적 확신, 종교적, 철학적, 도덕적 신념 등으로 인해 논문의 심사 또는 출간 등의 편향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논문의 통과를 원활하게 하거나 또는 반대로 논문의 통과를 방해하기 위해서 특정 심사자를 지목하는 등의 행위로 자신의 이론이나 사상과 동일한 사람을 일부러 지목하는 행위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편집인과 관련된 이해 충돌은 편집인 자신의 논문을 자신이 편집인으로 있는 출판사에 제출할 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전문 학술지에서는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한 논문집의 편집장은 자신과 환자 그리고 학술지 편집위원 중 한 명이 쓴 논문을 자신이 학술지의 편집장으로 있는 학술지에 투고하고 싶어 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명확한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편집인은 자신의 저작물을 학술지에 제출하는 경우 편집실의 다른 동료가 원고를 맡아 관리해야 하며 편집인은 자신의 논문에 대한 논의 및 결정에 참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이해충돌란에 이를 상세히 밝혀야 하겠습니다. 저자의 이해충돌은 출판물의 객관성, 무결성 및 가치를 훼손하거나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연구 결과 발표 시에 연구자는 발생 가능한 이해충돌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반적으로 저널들은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유형을 재정적 이해충돌과 비재정적 이해충돌로 구분하고 논문 투고 시 교신 저자에게 논문의 모든 저자에 대한 잠재적 이해충돌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술지 심사자는 저자의 성별, 사상, 직업, 종교, 직위, 정치적 신념, 논문의 출처, 연구비 수혜 여부, 상업적 이해관계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논문 또는 저자와의 이해충돌이 발생하면 회피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 논문에 대한 기밀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출된 모든 원고를 이중 눈가림으로 심사하는 A 학술지는 실수로 리뷰어에게 교신 저자의 이름을 노출하였습니다. 편집팀은 교신 저자의 신원을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심사자들에게 원고의 수정본을 보내는 것이 윤리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와 같은 실수가 발생하면 학술지는 가능한 한 투명한 정책을 시행하여 조치와 구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학술지는 영향을 받은 저자에게 사과문을 보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고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추가 심사를 원하는지 또는 이대로 익명으로 단일 눈가림 과정으로 진행하는 것이 만족한지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특히 많은 학술지가 단일 눈가림 심사 과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심사 과정의 진실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심사위원회 신원을 저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심사 과정의 익명성을 없애는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신 모든 심사위원에게 논문 검토에 이해 충돌이 없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시 논문이 출간될 때 학술지는 해당 논문이 단일 눈가림 심사 과정을 거쳤다는 공지를 포함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처럼 연구 수행과 출판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관계는 충돌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실제로 이해 충돌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의 대응 방법은 이를 공개하고 축소 또는 회피하는 것입니다. 이해 충돌은 윤리적인 문제를 넘어 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 법령에 따른 이해 충돌 예방 관리 의무는 준수하지 않으면 이에 따른 처벌이 뒤따르므로 연구자가 관련 규정 미숙지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들은 크게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 4가지 법의 범주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10개의 행위 기준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직자의 직무에 관한 법적 규정이지만 연구 출판에서 발생하는 이해충돌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해야 할 5가지의 신고 제출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의 제한 및 금지 행위 등 총 10가지의 행위 기준 규정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해충돌 관련 법령은 소속 기관에 따라 연구자에게 적용되는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들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포함한 여러 법률상 공직자의 법률에 포함되기 때문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양한 이해충돌 관련 규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과학기술 분야 연구자들의 상당수는 국공립연구소 및 공공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들은 공무원 및 공무원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보유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규율을 받게 됩니다. 특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 2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대학의 교직원을 공직자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구자 등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사립학교의 교직원은 이해충돌 방지법의 대상은 아니나 예를 들면 사립학교 등 민간기관에 근무하더라도 정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거나 민간 부분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들을 공무수행 사인으로 규정해 일부 행위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 사립대학의 A 교수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위원 및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 위원이 되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6조 제1항 1호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 신청이 상황이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로 신고하면 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의료법 제54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해당 위원회 위원은 민간위원이지만 법 제16조 1항 1호의 공무수행 사인에 해당될 것입니다. 만일 상기 공무수행 사인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법 제5조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 신청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인 보건복지부의 장에게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 다양한 법령과 관련된 내용을 연구자와 관련된 내용으로 정리해보면 사적 이해관계 신고, 회피,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직무 관련 외부 활동 제한, 재산상 이익 목적 직무상 비밀 이용 제한,
민간기관 각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적 이해관계 신고 회피입니다. 정부 출연기관인 A연구원에 재직하는 B연구위원은 중장기 연구개발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B연구위원은 제안서 심사 평가하는 과정에서 특정 제안서가 본인의 아들이 부서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C회사에서 작성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연구자 등은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 관계자인 것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단어, 사적 이해관계자라는 표현과 직무 관련자라는 두 단어는 임의의 개념이 아니며 따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직무 관련자란 공직자가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자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법인, 단체 및 공직자를 말합니다. 또한 사적 이해관계자란 이와 같은 8가지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본인과 가족 또는 본인과 가족과 관련된 관련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익혀두면 좋습니다. 두 번째, 연구자 등은 직무 관련자인 소속기관의 2년 이내 퇴직자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한 사적 접촉, 예를 들면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는 소속기관의 2년 이내 퇴직자가 외부 이해관계자의 청탁 등을 받고 연구자 등 직무 관련 사적 접촉을 하여 이해 충돌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연구자 등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 외에 공공기관 직무 관련하여 부동산 보유를 하거나 매수한 경우, 직무 관련자와 거래를 한 경우 이를 신고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연구자 등은 관련 법령 기준에 따라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기관의 직무와 통제 범위를 벗어난 외부 활동, 영리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직무 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나 또는 소속 연구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외부 강의 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와 소속 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여섯 번째, 연구자 등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연구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그 밖에 사적 이득을 취득해서는 안 되며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그 밖에 사적 이득을 취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6조에는 공무수행 사인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민간기관 소속으로 행정기관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된 자는 이러한 공무수행 사인이 되는 것이며 이들에게는 사적 이해관계 신고, 회피, 재산상 이익 목적, 직무상 비밀 이용 제한 의무가 부과됩니다. 공무수행 사인은 그 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이해 충돌 관련 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해 충돌 발생 시 개인뿐만 아니라 연구기관에서도 대응하여야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관련된 예를 같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A연구원에서는 경력직 연구자를 공개 채용하려고 합니다. 이때 A연구원은 이해충돌 방지법을 적용하여 재직 중인 연구자의 자녀는 응시하지 말도록 공고를 내려고 합니다. 이것은 적정한 것일까요?
연구기관은 이해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소속 고위직 재직자의 가족 및 채용 업무 담당자의 가족 등을 채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연구기관은 재직자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채용 절차를 진행한 경우 재직자의 가족을 채용하는 것이 이해 충돌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공개 경쟁 채용 시험 또는 경력 등 응시 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 시험,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 등의 경우에는 가족 채용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구기관은 우수한 인력에 대하여 재직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채용을 꺼릴 필요는 없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한 채용 절차를 준수하여 채용이 가능합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A연구원에서는 휴직 상태인 소속기관 고위직 연구자 B가 실험실 기업으로 창업한 B기업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B기업은 공동연구 대상 기술력은 높으나 기업 규모는 매우 영세하여 공개 경쟁 시 계약 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의 계약 체결은 가능할까요? 연구기관은 이해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소속 고위직의 재직자, 해당 계약 업무를 법령상 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재직자와 물품, 용역, 공사 등의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연구기관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한 관련 법령에서 이를 허용한 경우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한 명뿐인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수의 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 연구자는 이해 충돌을 관리할 책무가 있습니다. 연구자는 재정적 이해 충돌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 축소하거나 회피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재정적 이익 또는 사회적 지위 향상을 가져다 준다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회피해야 합니다. 국가안보, 국방, 외교 등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 국가의 위협이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될 수 있고 공공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경우 내 외부 기밀 사항이 포함되어 유출될 경우 해당 개인 또는 기관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등도 주의 또는 회피해야 하는 경우들입니다. 연구자는 재정적 이익이 연구와 교육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가급적 해당 연구나 교육 활동을 수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이 창업한 회사 또는 자신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연구를 의뢰한 경우 의뢰자가 연구자로부터 특정 연구 결과를 기대하고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 연구 의뢰자와 연구자 간의 특수한 인간관계 또는 친밀한 인간관계가 형성되거나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연구 의뢰자가 연구자 소속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적으로 연구를 의뢰한 경우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연구자는 인적 이해 충돌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하거나 축소하거나 회피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친인척, 가족, 그 외에 가까운 지인 등을 부당하게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승진, 고용, 연구비 지원 심사, 연구 심사 등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가족, 친인척, 지인 등의 친밀한 관계 또는 대립적인 관계 등이 연구 수행 또는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이를 공개해야 합니다. 연구자는
직무상 이해 충돌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회피하거나 공개해야 합니다. 외부 활동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본연의 직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또는 교수가 학생의 자발적 참여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 활동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연구자 본인이 외부 활동을 하거나 대학원생 등을 외부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직무상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공개해야 하겠습니다. 연구자는 필요에 따라 지적 이해 충돌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공개하거나 축소 또는 회피해야 합니다. 자신의 종교, 신념, 학문적 입장, 정치적 성향 등이 연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구자는 기관이 주최하는 이해 충돌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책무가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기관에 관련 교육을 요청해야 하겠습니다. 연구 활동에서의 이해 충돌은 연구의 객관성과 진실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연구자 등과 연구기관의 신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해 충돌 예방 및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이해 충돌의 관리는 연구자 등이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과 부적절한 관계, 복잡한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발생 가능한 비윤리적인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연구자 및 연구기관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구기관은 이해 충돌 예방과 관리에 노력해야 합니다. 연구기관은 이해 충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이해관계의 공개, 연구 수행 시 점검사항, 보고 내용 등 관련 절차 및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기업 후원 또는 기업과의 공동 연구과제 수행, 소속 연구원의 기술 창업, 소속 연구자의 창업에 학생 참여 등에 대해서 자체 규정을 제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학교를 포함한 연구기관은 여러 가지 법령에 따라 연구윤리 규정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국공립대학, 사립대학, 민간기업 모두 연구윤리 규정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사립대학교는 이해충돌의 측면에서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방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연구윤리의 측면에서는 학술진흥법에 따른 연구윤리 지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 대상은 아니라는 점에서 위의 법령에는 포함되지 않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만 적용되는 규정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은 아닐 것입니다. 연구기관은 연구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이해충돌 관리 대상에 해당되는 유형을 정하고 해당 유형의 활동을 하는 연구자 등에게 이해충돌에 대한 신고를 받고 검토, 확인 등 관리하기 위해 조치해야 합니다. 연구기관에 이해충돌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이해충돌 관리를 위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관리되어야 합니다. 연구기관은 연구관리 체계 내 이해충돌 관리 점검을 위해 소속 연구자가 소속 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양식을 제공하고 이를 접수하고 예방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해야 합니다. 연구개발 관련 이해충돌을 예방관리함에 있어 과도한 규제로 연구자 등이 자율성과 창의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연구자 등이 위반행위 신고 등 이해충돌 예방 조치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조치도 하여야 합니다. 개인의 차원을 넘어 조직 및 기관 차원의 이해충돌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연구기관에 막대한 기부금을 낸 제약회사가 요구하는 임상연구를 해당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경우 또는 기관장의 정치적 입장을 고려하여 연구자가 이슈를 발표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황 등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연구기관은 소속 연구자 등이 책임있는 연구, 직무 수행 및 연구기관의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 훈련을 제공해야 합니다. 연구자 등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연구자 등은 이해충돌의 가능성을 인지하는 경우 관련 기관의 정책 및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해관계를 공개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합니다. 연구 수행 시 또는 대외 활동 시 이를 사전에 보고하고 관리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법률상의 이해충돌 관리 대상이 아닌 연구자라 하더라도 심사평가위원 활동 또는 동료 평가 활동 등에 참여하는 경우 스스로 관리하여 이해충돌을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구자는 이해관계로 인한 금전적 이익 등에 편향되어 연구 결과를 왜곡하거나 과장 축소하는 등 연구의 진실성 및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손상하지 않도록 소속기관 또는 관련 기관의 규정에 따라 이해충돌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구자는 소속기관의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책, 이해관계의 공개 및 이해충돌 발생 또는 잠재적 이해충돌에 대한 조치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해충돌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해관계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 연구자는 이를 공개하고 축소하거나 회피하도록 항상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